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나라에서 창업자금 남발하니까 너도 나도 장사 차리는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죠. 네. 너무 많아 이게. 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시켜 먹을 데가 너무 많아. 근데 돈이 없잖아 이게. 뭐 제가 사는 집 주변에도 100m 안에 치킨집이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개가 100m 안에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정말 돈을 잘 버는 치킨집 얼마나 있을까? 요즘은 뭐 치킨집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카페도 많아요. 왜 많을까? 자영업이. 근데 사실 뭐 자영업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뭔가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을 요한다거나 난이도가 높은 업종의 자영업은 거의 없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네. 우리나라 자영업이 많은 이유, 일단 만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말 안 합니까? 살면서 나도 직장 다니기 싫은데 나가서 장사나 할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장사를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직장 다니다 좀 짱나거나 킴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아, 저 인간은 상판떼기 보기 싫은데 나가서 나도 카페나 차릴까? 나도 볶음방 차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했을까? 한 번은. 물론 그걸 시도를 하냐? 그냥 말뿐이냐? 이제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그런 말을 왜 해요? 아니, 만약 장사가 정말 어려웠으면, 장사 창업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뭐,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맞잖아요. 진입장이 높으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는 만만하니까, 이게. 만만하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만만한 게 맞죠. 왜냐? 우리나라 자영업의 대부분 뭡니까? 프랜차이즈 창업 아닙니까? 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이 뭐예요? 일단 본사가 있고 이제 본사 안에 많은 강인 점주가 있고 그리고 그런 본사에 가가지고 창업하고 싶다 얘기하면 이제 가맹점이나 창업자금 이렇게 지원하면 본사에서 알아서 이제 가게 할 때 장소 봐주고 가게 인테리어 해주고 가게 필요한 집기나 가구 같은 거 넣어주고 그리고 가게 재료를 레시피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 그냥 가맹점주는 본사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랜차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창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왜냐? 본사에서 교육시키니까 당연히 교육비도 나갈 테고, 그리고 보통 그러면 프랜차이즈 가보면 프랜차이즈 특유의 그런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인테리어 비용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가게 집기 같은 것도 좀 좋은 거 쓰겠죠. 그러면 그거 투자 비용도 들어갈 테고, 그 재료도 좀 좋은 거 받으니까 재료비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창업비가 꽤 많이 들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프랜차이즈 창업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돈 많이 번다, 뭐 집 샀다 이런 케이스 있습니까?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망한 케이스는 많죠. 망하고 돈 날린 케이스는 많은데 정작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서 나는 정말 이득 봤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왜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아니면 그런 겁니다. 인지도가 있으니까. 뭐 사람들 BBQ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메가페비 백다방 들으면 알잖아.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인지도가 있는 것도 많이 선호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것처럼 뭐 치킨은 BBQ.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라는 그 파워라는 거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강하게 잘 잡았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들은 유명한 거 많이 찾기 때문에 인지도 높고 그래서 이름이 알려진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그래도 뭐 망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망해요 여러분. 잘 망합니다. 치킨집 정말 잘 망해. 올해부터 좀 그 공식이 깨져나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유명하다고 잘 된다. 피자집도 요즘에 좀 휘청거린 것 같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안 가지고 프랜차이즈의 단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드러났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 스멀스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드러나냐? 바로 프랜차이즈는 비싸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싼 게 없어요. 뭐 저가형 프랜차이즈 빼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다 비싸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싼 거 있습니까? 치킨, 피자, 커피, 뭐 분식, 관임료 중에 싼 게 있냐고요? 다 비싸죠. 그럼 왜 비싸냐? 일단 본사에서 비싼 재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일단 재료 단가가 높고, 그리고 본사에 또 노릇도 줘야 돼요. 예. 그 치킨 한 마리 팔면 본사에 또 노릇도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비싼 재료로 또 공급받기 때문에 재료비도 나가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제 음식값이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두 마리 치킨씩 먹었거든요. 두 마리 치킨. 그게 두 마리 치킨 가격이 25,000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치킨 한 마리가 2만이 넘죠. 배달비까지 하면 한 2만원 중후반대. 서울 같은 데 아마 3만원 나올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치킨 한 마리 먹겠다고 3만원을 지불하기엔 좀 버겁지 않나, 여러분? 그리고 한번 올라간 가격은 절대 안 내려가잖아요. 이런 프랜차이즈가 가격을 내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도 지나면 2026년 아닙니까? 그럼 그때 되면 시급 오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치킨 가격이나 다른 음식 가격이 올리겠죠. 매번 그래왔잖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어떤 그런 비싼 음식 값이 소비자의 발목을 더 잡는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족발 같은 거, 족발 유명한 프랜차이즈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프랜차이즈죠. 그러면 족발 같은 시킬 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하죠. 족발은 정말 비싸요. 족발은 중점화 해도 4만원이야. 저는 족발을 시켜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족발을 좋아하긴 한데 그럼 족발을 어떻게 먹냐? 시장 가서 그 족발 얇게 썰어가지고 포장된 게 있습니다. 그게 막 소자가 10,000원하고 중자가 15,000원이에요. 저 그거 사옵니다. 그거 사가지고 먹어요. 그거 사가 집에 양파하고 있으니까 김치하고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럼 얼추 시켜 먹는 거 비슷합니다. 구색이. 뭐 보통 중짜 시키면 막국수 나오는데 막국수 없으면 뭐 비빔면 끓여 먹죠. 비빔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면 돼. 그럼 얼추 비슷해. 근데 이렇게 먹으면 한 16,000원에 끝나거든요. 15,000원, 16,000원. 이러면 한 3명이서 먹을 수 있어. 근데 시켜 먹으면 4만원 플러스 알파 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족발 시켜 먹으시면 아시겠지만 중짜 시키면 사실 양 얼마 없습니다. 생각보다 양 얼마 없어요. 진짜 좀 허무해 이게. 가격에 비해서. 물론 그만큼 이제 파신 분들도 그렇게 판다고 해서 많이 남겨 먹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너무 좀 양이 빈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자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맘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쉽게 하는 것 중에 잘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쉽게 하는 거지. 카페도 앞으로 봐야 돼. 카페가 전국에 10만 개 있다고 하는데 이 10만 개 유지가 될까, 여러분? 커피라는 게 안 사먹으면 그만이에요. 커피라는 게 우리가 뭐 살아가면 필요하긴 하지만 꼭 카페 와서 먹어야 된다는 법은 없죠. 네. 커피 머신 사가지고 뭐 집에서 먹어도 되고 커피를 볶아 먹어도 되고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뭐전 귀찮으면 커피 믹스 타 먹으면 됩니다. 네. 굳이 우리가 카페 가가지고 먹을 필요가 없죠. 물론 카페 가서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카페 커피 한 잔도 아쉬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수많은 10만 개의 카페 중에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거냐는 거죠. 살아남는 건 살아남겠지만 없어지는 것도 많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좋아하시면 절대 자영업 들어오지 마세요. 일이 친구고 일이 와이프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예, 맞죠,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난 젊은 사람 창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영업 자체가 절대 워라밸이 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도 워라밸 좋아하잖아. 안 맞아, 이게. 안 맞는다니까? 워라밸이 뭐예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난 일 빡세게 하고 싶지 않고 주말 쉬어야 되고 빨간 날 쉬어야 된다. 난 일 그렇게 쇠가 빠지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자영업 일 쇠가 빠지게 해야 되는데 쇠가 빠지게 해도 직장인만큼 못 가져갈 수 있는데
보통 자영업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 시간이 없어요. 물론 일하다 중간에 짬은 나겠지. 근데 일 끝나고 나면 잠만 자야 돼.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마음 편하게 외출도 못 합니다. 내 가게 누가 대신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간 날 쉬지도 못해. 왜냐면 빨간 날이 더 피크입니다. 이건 아실 거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주말에 못 쉽니다. 우리 주말에 더 빡세게 해야죠. 예, 우리 주말 매상을 많이 끌어올려야 평일에 부족한 거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일요일 더 빡세게 준비하죠. 그때 손님이 더 많으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쉬니까 이제 가게를 더 많이 방문하고 주문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평일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바쁘고 자야 되니까 안 시켜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남들 쉴 때 나 쉬어야 되고 나는 주말 쉬어야 된다. 나는 뭐 빡세게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영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영업은 정말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앞으로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 중에 상당수는 또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보통 5년 안에 싹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5년을 못 버팁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젊은 나이 때 창업해서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 사람도 봐야 돼. 그 사람도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잖아. 나이가 좀 앳돼 보이는 뭐 젊은 아가씨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뭐 창업에 몇 달 만에 뭐 월 매출 얼마 찍었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영상 올리는 게 있어. 나 웃겨 그런 거 보면. 아마 자영업자도 많이 봤을 거야. 그런 거 뭐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이 생각 됩니까? 아이고,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어. 아직 몰라, 장사는. 오픈발인 것 같은데, 진짜 장사는 1년 지나고 나서부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분도 많아요. 쟤네도 얼마나 버티니 보자. 네. 아직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본격 시작도 안 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자영업 사장님도 많을 거예요. 분명 봤을 거야, 유튜브 보면. 그런 컨텐츠가 있거든요. 네. 잠깐은 잘 될 수 있어도 앞으로 잘 될 장담할 수 없는 게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절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자영업으로 많이 한번 망하잖아요. 삐그덕거리면 남은 인생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